네, 안녕하십니까. 한 달 되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테르노 용산 호화주택 세대 몇 개나 나올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이게 오피스텔 4개, 공동주택 29개고 땅이 에테르노 압구정보다 더 크니까 높게는 못 지을 거고 에테르노 압구정 정도거나 그거보다 낮을 것 같은데, 아마 특수세대를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사업주체라고 하면은 특수세대를 많이 만들어서 평균 가격을 350억 이상 받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세대당 평균 가격을, 그러니까 일반 세대가 그 정도 가격을 한다는 게 아니라 거의 10개에서 15개 정도 특수세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게 다 호화주택은 아니니까 14층, 지하 4층, 최저층은 특수세대로 만드는데, 아마 에테르노 압구정에서 사실 기억하신 분 있겠지만 시작하자마자 그 정원세대가 이제 300억이었는데도 수요가 몰리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마 가져가려고 할 것 같고, 왜냐면 그 호화주택도 아니었어가지고. 그리고 14층이면은 아마 한 8층, 9층까지는 일반 세대가 되고 그 위에가 호화주택이 될 건데 10개가 안 되겠네요. 호화주택은 10개가 안 되겠네. 아니, 올해 가기 전에 메이저 고급주택 나올까 싶었는데 사실은 기미가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급작스럽게 또 크라운 호텔을 RBDK에서 넥스플랜으로 넘어가가지고 메이저 단지가 또 나오긴 나오네. 그러니까 넥스플랜은 지금 이 시장 추이랑 별개로 날라다니긴 날라다니는 거죠. 지금 거의 한 해에 한 개씩 이런 그 매출 1조 넘는 사업을, 근데 매출 1조 넘는 거는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거의 경기도나 뭐 인천 같은데 주상복합 같은 거 몇백 세대 팔아야지 낼 수 있는 매출이었는데, 요즘은 뭐 30세대 팔아가지고 1조 매출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런 고급주택 사업을 좀 그런 메이저 시행사들은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여기서 많이 하는 이런 고급주택 전문으로 시행을 많이 하는 이런 데에서 사부작 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하이엔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총 매출적으로 봐도 뒤지지가 않아요. 다른 데 가서 뭐 의정부니 뭐 용인이니 뭐 송도니 이런 데 가서 주상복합 시행하는 것보다 뒤지지가 않아, 매출이.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서 이게 메이저 시행사들이 많이 들어와 주면은, 지금 넥스플랜이 이 에테르노 압구정이 잘 돼서 또 그걸 바탕으로 저기 RBDK 지분을 인수해서 가고 이런 것처럼 선순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에테르노 압구정이 잘 되지 않았으면 사실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런 것처럼 그런 흐름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처럼 개발사업 기조 자체가 개발사업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 그런 기조거든요. 사실 기존 고급주택 전문 디벨로퍼에서 좀 메이저 디벨로퍼들, 뭐 경기도 외곽이나 이런 데서 막 주상복합도 하고 이랬던 메이저 디벨로퍼들로 좀 세대 교체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면 기존 디벨로퍼들은 지금 그 자기 자본 비율도 올리고 규제도 강화되고 하면은 점점 더 하기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요층 니즈가 구석에 있는 뭐 1000평 안 되는 땅에 있는 데서 만든 조그만 빌라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10,000평 넘는 땅에서 단지형으로 나오거나 뭐 유엔사 부지, 뭐 아소포나 부영부지나 이런 데처럼. 근데 이런 데는 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걸 창출하기 쉽지 않은 거고, 왜냐면은 다른 회사가 들고 있는 땅을 살려고 해도 그 회사도 당연히 팔만한 가격이 메리트가 있어야지 파는 거니까, 그 가격으로 사서는 이 신규 시행사가 재미가 있긴 어렵고,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호텔 부지를 사거나 이런 건데, 그런 건 아예 뭐 단지형으로 나올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데서 상품을 잘 만들려면은 그래도 1000평 넘는 땅에 뭔가 29세대 플러스 오피스텔로 잘 만들어서 뭐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 적지 않다는 거죠, 규모가, 사업 규모가. 그래서 기존 시행사들이, 이제 에쿼티 적은 시행사들이 자기 자본 비율 적게 해가지고 하던 이제 이런 식으로 고급 빌라 공급하고 이런 거는 점점 이제 사라지고, 어느 정도 뭐 200세대 300세대 이런 아파트 단지 아니라고 해도, 고급 빌라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상품들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 포도바이 펜디카사 같은 사례 보면서 당연히 디벨로퍼들도, 이제 신규로 참여하려고 하는 디벨로퍼들도 생각이 들겠죠. 이제 그전에는 뭔가 야, 시장이 핫하고 이러니까 잘 꾸며서 만들면은 뭐 팔려 막 이런 좀 아니란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근데 지금은 사실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금리 내려가는 모양새고, 개발 사업 하기가 이제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 걸로 보는 거는 사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급주택 개발 사업을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많이 물어보고 이러는데, 게다가 지금 이제 고가 주택일수록 더 시장이 좀 안정적이고 더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개발 사업적으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에테르노 용산이 평균 대지 지분도 60평이 넘어서 대지 지분까지 감안하는 보수적인 수요자들한테는 에테르노 압구정, 에테르노 용산이 아만 레지던스보다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대지 지분이 넓으면은 뭐 그만큼 땅 면적당 세대수가 적으니까 저 한남더위를 이제 널찍널찍하잖아요. 그런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신규로 분양하는 단지에서 그걸 매입할 때 대지 지분을 고려할까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만 레지던스보다 에테르노 용산이나 압구정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대지 지분일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이제 고급주택 개발 사업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의 데이터가 좀 쌓였잖아요. 우리가 최근 2, 3년 동안 고급주택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지어만 지면은 수요층들이 좀 용납할 정도로 지어만 지면은 시장 가격 쭉쭉 가는데 아예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너무 좀 그 노출이 안 돼 있는 뭐 대로변이나 이런 데가 아닌 곳에 있는 소규모 단지로 그냥 빌라 같은 거 만든다. 그러니까 주차 대수 확보도 안 돼. 이런 거거나 아니면은 수요층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논현동 막 이런 펜디카사처럼. 근데 이런 것들 어렵구나.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아무리 이거는 별로 시장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디벨로퍼라고 해도 그냥 그 정도 분석은 당연히 할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상품 퀄리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보이는데 이런 거는 장점인데 점점 개발 사업하기가 어려워져서 특히 고급주택은 분양가 비싸게 지어서 비싸게 파는 전략이잖아요. 이거를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만들 거였으면 애초에 사업 구조가 안 나오니까 지금 재건축들이 안 되는 이유랑 비슷한 거죠. 근데 고급주택 분양가를 비싸게 받는 거를 용납을 잘 안 해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그런 나인원, 아서포, 더힐 같은 이런 대규모 단지들이 나오기 어려운 이게 임대료 분양으로 한다고 해도 내 맘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후분양으로 하는 이제 나중에 거의 다 지어질 때쯤에 분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더더욱 이제 메이저 시행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물꼬가 트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좀 되게 복합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쪽 섹터에서 커지지 않으면 고급주택 공급은 정말로 없는 거죠. 정말로 없는 거죠. 최근에 그 PH169 190억 팔린 거 봐도 그게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들 하지만 또 그게 세대 간섭 많이 된다고 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많이 된다고 하는 그 영동대로 쪽 그 세대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190억에 팔렸으니까 한강 쪽이 보이는 데는 못해도 10%는 더 비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200억 초반 된다는 얘기고 거의 에테르노 청담이나 뭐 이런 거랑 약간 서열 정리는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 듯한 그러니까 같은 섹터로 묶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페르 한강도 제가 볼 때는 실질 만족도는 아마 그 도로 쪽에 있는 데랑 안쪽에 있는 데랑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래도 가격이 전반적으로 가면은 뭐 차이는 조금 벌리겠지만 또 같이 지금 우리가 이 하이엔드 주택 가격 오른다 공급 없다 그래서 오른다 하는 그 시장에는 같이 묶일 것 같아서 아페르 한강도 같이 좀 값이 오를 것 같은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유엔빌리지나 청담동 안쪽에 있는 이런 빌라 같은 것들은 사실 상승분을 먹기가 어려운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랑은 다르다 확실히. 파크사이드를 제가 이제 좀 자칫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땅이 가진 포텐셜이나 이런 거는 엄청 뛰어난 게 맞는데 이제 상품 구성 때문에 원래 갖고 있는 그 포텐셜보다 이제 좀 낮아졌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좋은 건 맞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로열 같은 애들이나 좀 면적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가격이 비싼 거지 사실은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나는 고민 안 하고 그냥 사놓을래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들어갈 상품은 아니라는 얘기고 왜냐면 워낙 비싸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들어갈 건 아니고 왜냐면 그 미분양이 소진되는데 꽤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분양 착공을 시작하면서 바로 분양을 한 것도 아니고 내후년 2년 있다가 준공인데 지금은 거의 20%가 만약에 분양이 됐다고 해도 한 600개 정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600개 평당 2억짜리를 사실은 우리가 뭐 반포니 아서포니 이런 데서 평당 2억 거리 나오고 압구정에서 나오고 한다고 해도 가끔가다 하나 이런 건데 그런 거를 500개 600개를 팔아야 된다는 얘긴데 전반적으로 시장 가격이 올해 말 내년 초부터 만약에 비주택으로 수요가 좀 가서 도저히 이제 다주택자 용납할 그런 거 아니구나 보유세 더 올라갈 것 같구나 뭐 취득세 내려줄 것 같지 않구나 이래서 그냥 부동산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원화 녹을 것 같으니까 부동산 사야겠다 해서 오피스텔이나 꼬마 빌딩이나 이런 데로 수요가 오게 돼서 그게 좀 이제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정도로 2년 흐른다고 그냥 시간 지난다고 팔릴 상황은 아니죠. 사실 워낙
워낙 비싼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아파트까지 합치면은 거의 1200개 이런 건데 세대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긴 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아소포나 반포 같은 데서 하나 팔리고 이런 거랑은 좀 수준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아소포나 반포도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매물이 없어서 안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거래 자체가 몇십 개 몇백 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평당 2억 넘는 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 상품만 좋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다고 해도 그게 500개 600개 팔리는 거는 좀 다른 얘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감안해야 될 변수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가격이 오를 것 같고 이러면은 입주 때 잔금, 입주 때 임대 어떻게 나갈지 그딴 거 모르겠고 일단 가격 오를 것 같으면 이제 포모가 오니까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사실 사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 워낙 많아서 논리적으로만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정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이게 평당 2억짜리가 500개 600개 팔리는 게 2년이라고 해도 크게 이제 불이 붙으면은 크게 이제 불이 붙는다. 두 번째 그냥 비논리적으로 나 임대 잔금 어떻게 해야 되고 대출이 뭐 안 나오고 나 그딴 거 모르겠고 일단 사놓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베일리 53평 92억, 포제상강 86평 99억, 트리마드 62평 77억. 태양님이라면 어디 사실 건지. 원베일리 53평 92억은 안 살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강뷰가 아닐 것 같아요. 92억이면. 포제상강 86평 99억, 트리마드 62평 77억. 근데 이게 어디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거랑 별개로 그냥 제가 어디 산다고 하면 저는 트리마드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전을 하는 걸 안 좋아하고 이러는 특성이 있어서 근데 어디가 사실 질문 자체는 어디가 좀 더 오를 것 같냐 이런 질문일 것 같아서 그걸 보면은 포제스랑 트리마즈가 좀 고민이 되긴 하겠네요. 근데 원베일리 53평 92억은 고민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둘 중에 포텐셜은 포제스 한강 86평일 것 같아요. 100억 언더로 들어갈 수 있으면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제가 그 마지막에 올린 영상에서 그 포제스 한강 그때가 사전 점검하기 전이에요. 한 2, 3일 전인데 그냥 안 가봐도 하드웨어 엄청 좋고 엄청 잘 해놨을 거라고 마감도 왜냐면 시행사가 MDM이고 시공사가 DLNC니까 엄청 해놨을 거다. 게다가 이제 미분양분도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더 엄청 신경 쓰겠죠. 이거는 사실 그냥 당연한 그 논리죠. 그래서 유튜브적으로 엄청 잘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유튜브에서는 입지가 한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하드웨어랑 한강뷰가 보이는 거니까 엄청 좋게 보일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저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나왔다. 서포 나인원보다 좋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가 중심지에서 핫한 그런 하이엔드 주택보다 하드웨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근데 이제 그게 대세 크게 이제 그 서열을 바꾼다거나 이럴 정도로 크리티컬하진 않은데 포제스 한강 내부적으로 당연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포제스 한강도 그 인근에 있는 그 가격들이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요즘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단지별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인근에 있는 애들이 다 따라 올라와줘야 포제스 한강이 올라가고 이런 로직은 아니니까. 트리마드 101동 56평 고층 어떻게 보시나요? 56평 매물 다 들어갔고 아서포랑 갤포 추세 보니까 트리마드 56평도 100원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서포가 사실은 이번 이제 187억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진짜 좀 단기적으로 굉장히 오버슈팅인데 그냥 매수자도 사실 모르고 산 것도 아니고 이제 모르고 샀을 리도 없고 그냥 뭐 내년이나 내후년 거까지 그냥 끌어서 산다. 나는 또 이 매물이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뭐 이런 정도로 어쨌든 사서 찍힌 건데 이 정도 속도로 아서포가 더 가는 건 사실 그냥 말이 안 되고 당연히 갤포나 트리마즈 로열 같은 애들 따라갈 건데 대표적으로 1동 56평 이런 애들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볼 애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인원 듀플은 지금 나오면 200억 후반대 정도일까요? 4동 5동이 나오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호가는 이제 200억 후반대 나오겠지만 4동 5동 말고 다른 데는 지금도 200억 중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그 PH169 190억 거래 보면서 사실 그 매물이 나온 지가 시행사 매물이었는데 그 매물 있은 지가 거의 한 1년 넘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래도 가격은 좀 깎여서 팔린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고급 빌라 이런 거 29세대짜리 이런 거는 아파트 대비 안 좋다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 안에서 근데 물론 확률적으로 하이엔드 아파트 단지보다 이런 3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애들이 더 확률이 적긴 하죠. 이게 떡상할 확률 잘 될 확률이 적긴 한데 이렇게 이미 우리가 뭐 PH129나 그 에테론 청담이나 이런 것처럼 좀 네임드 이런 애들은 사실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페라 한강 이런 거까지도 그냥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심지어 PH129도 그게 좀 안 좋다고 보통 얘기하는 상대적으로 그 1호 라인이 이제 한강뷰 쪽이고 이제 3호 라인이 그 이제 영동대로 쪽인데 영동대로에 보이는
그쪽이 190억에 팔린 거라 못해도 로열은 10% 정도는 더 비싸게 밸류에이션을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0억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에테론의 청담이나 뭐나 사실 크게 차이 없는 거예요. 에테론 청담이 약간 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PH 리그가 이제 에테론 청담 없을 때는 맨날 공식 가격 1위도 하고 펜트하우스 때문에 근데 이제 에테론 청담이 생기면서 서열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에테론 청담이 좀 더 우위다 이런 게 되면서 이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그 1등 프리미엄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일반 시장보다 1등 프리미엄. 예를 들면은 나인원과 더힐의 격차, 아서포와 겔포의 격차처럼 이제 여기 청담동의 30세대 미만 이런 하이엔드 주택에서 에테론 청담이 그냥 아예 객관적으로 좀 PH 리그를 좀 넘었다고 이제 시장에서 읽혀지니까 그거를 이제 좀 벌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PH 리그가 더 비쌌죠. 시기적으로 봐도 그 에테론 청담 100억 초중반에 분양할 때 PH 리그는 뭐 145억에 팔리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1등이라고 시장에서 읽혀지면 그 1등 프리미엄이 되게 비싼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세계적인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할 만한 건 사실 아서포가 맞아요. 오히려 커뮤니티 같은 게 좀 잘 안 돼 있더라도. 근데 나이너 한남은 이 한국 시장에서 좀 최적합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법하게 좀 만든 그런 아파트 형태의 고급 주택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외국 부자들이 봤을 때 공감하기 쉽지 않을 거고, 근데 아서포는 그냥 외국에서 보던 그런 초고가 레지던스 같은 거랑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하이엔드 시장도 일정 규모 단지가 형성이 돼야 거래량도 많아지고 가격 관심도가 유지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논리가 지금 제가 볼 때 팽팽해요. 그러니까 이런 30세대 미만 이런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라이너나 아서포 같은 단지가 있는 형태, 세대수 뭐 200세대, 300세대 되는 게 좋다. 이런 게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나이브한 생각이고, 왜냐면은 그런 게 공급될 게 없는데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겠죠. 그거는 사실 신규 수요층들한테 거의 약간 희망 고문. 근데 그런 와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듣고 30세대 미만 이런 거 다 패스하고 있었는데 30세대 미만 또 가. PH 리고 로열도 아닌데 190억 찍혀. 뭐 에테로노 청담 그 미분양분 뭐 200억 넘게 팔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를 마냥 저도 사실 그렇게 말하면 심플할 텐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물론 아서포처럼 저런 타워형은 모르겠어요. 저런 거는 이제 해외 어디 가도 많이 있으니까 고층으로 뷰 특화된 이런 고급 레지던스 같은 느낌으로 있으니까. 근데 이런 아파트 형태, 그러니까 유엔사 부지나 나이너 한남이나 이런 거가 좋다라고 말하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고, 유엔사 부지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를 좋다고 고급 아파트라고 할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다른 외국인들 이제 고급 주택 수요층이 왔을 때는 아예 그냥 공감을 전혀 못할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이런 고급 빌라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흔하게 있는 거니까, 뭐 뉴욕이 됐든 뭐가 됐든 뭐 5층짜리 6층짜리도 있고 그런 빌라 형태로 고급 주택이 있는 거는 흔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한국 시장을 봐도, 서울 하이엔드 주택 시장을 봐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확률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급 주택으로 요약을 해서 봐도 확률은 적은데, 이런 애들이라고 이 전반적인 하이엔드 주택 시장 가는 거를 못 따라가는 건 절대 아니야. 제가 볼 때 절대 아니에요. 또 그것도 오히려 사실 아서포나 나이너 한남만 해도 이게 세대수가 우리는 200세대 300세대 있어야 좋다라고 하지만, 그런 프라이빗한 관점에서 이게 많아요. 사실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 왜냐면 아서포만 해도, 나이너 한남은 이제 아예 다 분류가 돼 있고 동이 여러 동이가 괜찮은데, 아서포만 해도 웬만한 시간에 엘리베이터 타도 거의 사람을 마주쳐요. 거의.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거나 유명인이 되면은 인간이면 무조건 99% 프라이빗한 걸 추구하게 되는데, 내가 유명인이 됐거나 얼굴 알려져 있는 사람이거나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퍼블릭한 걸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진짜. 근데 그런 단점, 어쨌든 단점인 거예요. 이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사람 마주치는 거. 그런 단점을 상쇄하고도 다른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 거지 단점이 아니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빌라 정도 가면은 거의 안 마주쳐, 사실은.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그래서 굳이 안 가고 그냥 30세대 미만 고급주택 빌라 정도도 많이 사는 이유가 거의 안 마주쳐, 진짜. 그런 장점이 또 있어서 이거 단지가 있는 형태만 좋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그거는 좀 애매할 것 같다. 앞으로 시장 흐름도.